아픔의 정도. 상처의 크기와 아픔의 정도는 달랐다. 어디에 쓸렸는지도 모르는 채 티끌만큼 까진 손등이 너무 쓰라려 며칠을 어찌할 줄 몰라 했지만 내 전부였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태연히 밥을 먹기도 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이 행복 속에 사랑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설레임, 행복만이 가득한 시간, 익숙해짐, 그리고 때로는 이별.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또 사랑을 합니다. 아마 사랑했을 때의 그 달콤한 순간을 잊지 못해서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 사랑 이야기에 대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출판사 필름에서 펴낸 전부였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태연이 밥을 먹기도 했다 라는 책입니다. 작가인 박근호 씨가 자신이 경험한 유년 시절과 일상, 그리고 사랑과 이별을 섬세하고도 담담한 태도로 쓴 단상과 시들을 모아 엮은 책인데요. 현재 누군가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는, 혹은 지난 사랑에 아파하고 있는, 다시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각 챕터에서 2개씩의 글을 골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방식. 며칠 전 기억에 남는 질문을 받았다. 사랑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봤냐는 질문이었다. 우산 없이 맞이한 소나기처럼 어지러웠지만 머리에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8시간 동안 한 사람을 기다린 적이 있었다.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이다. 그 사람 앞에서 10년 만에 아이처럼 울어도봤고 모나고 조금 찌그러진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고 아무런 비유 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완벽한 남이 되었지만 그토록 숨갔던 사람과 남이 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유를 찾아다녔다. 당시 내가 찾았던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을 다 보여줘서라고 생각했다. 조금은 숨기고, 조금은 덜 표현하고, 조금은 덜 사랑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게 되지 않았다. 당시 썼던 글에는 사랑을 다 표현하지 않고 마음을 다 주지 않겠다는 문장이 가득했다. 나와 비슷한 이유로 이별한 친구와 자주 술을 마시며 한탄하기도 했다. 마음을 다 주었더니 떠나버렸다며 사랑을 탓했다가 사람을 탓했다가 결국 나를 탓했다. 이제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자주 뿌리던 향수 냄새조차 기억나질 않는다. 눈이 크고 이마가 예뻤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김새도 기억나지 않는다. 몇 번의 계절이 지나 그 사람을 기다리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야 드는 생각은 나는 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랑에 솔직했을 뿐이고 사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 그 사람은 내가 마음을 다 줘버려서 떠난 게 아니라 원래
떠날 사람이었던 것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맞지 않는 사이였으며 그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지면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을 더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나를 탓하지 않기로 한다. 나는 여전히 주는 게 편하고 아무런 계산 없이 사랑하는 게 좋다.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주는 사랑은 뜨겁지만 익숙할 것이고 평온할 것이다. 내가 주는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 무언가를 잃고 그것이 우리의 이별이 되더라도 마음을 다 주는 게 편하다. 또다시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이었던 것이지 마음을 다 주어서 떠난 건 아니라고 생각할 거다. 사랑 앞에서 마음을 다 주는 것, 그건 죄가 아니다. 그저 사랑의 방식일 뿐. 관람항. 고장난 사진기처럼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곳. 사람은 있음에도 소리는 없는 파도의 질척임과 새소리 가득한 곳. 한때 배가 드나들던 곳이랬다. 사람이 사랑에게 정박하고 어부들은 삶의 빛을 묶어두고 살던 곳이란다. 등대는 여전히 빨갛고 방파제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린다. 파도는 오늘도 무언가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곳에 들리는 유일한 사람의 말. 한때는 그랬지. 한때는 그랬지. 만약에 다시 사랑한다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가까이 닿은 살에 물집이 없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걸을 것이다. 조금 덜 주고 조금 더 들어줄 것이다. 가끔은 내가 먼저 약속을 어길 것이고 당신 때문에 애끓는 마음을 숨길 것이다. 당신이 내 전부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듯 할 것이며 주는 것을 멈추고 당신 것도 하나 가져올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예고 없이 떠난다. 사유는 이전과 비슷할 테고 잊히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결국 흐려질 테니 당신이 떠난다고 울지 않겠다는 뜻이다. 목적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다. 어떤 낯선 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단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었단다. 그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답을 한 사람의 정체가 뱃사공이었는지 그저 낯선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걸리겠냐는 질문에 그는 이런 답을 했단다. 얼마나 걸릴지는 잊어버리고 가시오. 그 뒤로 라디오에서는 별 말을 하지 않았으니 어디로 가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 그곳은 먼 길이었을 것이다. 어딘지 모를 까마득한 곳. 일말의 희망이라도 품고 가야 할 만큼 먼 곳.
우린 모두 여행을 하고 있다. 당신도 나도 아득히 먼 곳을 향해 가고 있다. 누군가의 목적지는 행복일 것이고, 누군가의 목적지는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며, 누군가의 목적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일 것이다. 모든 곳에 들릴 수도 있고, 취향에 맞춰 어떤 역에는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모두 여행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무섭다. 불빛 하나 없는 집. 깊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진한 바다. 보이지 않는 미래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처럼 말이다. 우린 무서운 것 앞에서 그것을 조금은 미리 경험하고 싶어 한다. 가보지 않는 곳에 대략적인 느낌을 얻고자 한다. 그도 그런 까닭에 그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을 것이다. 우리 삶도 영화처럼 예고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다. 그 사람과 내 사이에도 예고편이 있어서 우리의 이별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랐다. 내가 갔던 그 길이 내가 걸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예고편이 알려주길 바라기도 했다. 잃을까 두려웠고, 놓칠까 두려웠고, 아플까 두려웠다. 세 개를 얻는 것보다 하나를 잃는 게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게 삶이라지만 그 어떤 예고편도 존재하지 않는다. 삶을 여행하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이 존재할까? 얼마나 많은 길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바람과 얼마나 젖은 땅을 걸어야 할까? 우린 모두 어딘가로 갈 것이다. 지독히 외로울 것이며 잔인하게도 추울 것이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이라 생각한다면 그냥 가도 좋다. 마음이 그곳으로 재촉한다면 그냥 가도 좋다.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사랑해도 좋다. 까마득한 그곳이 두려워도 발을 내디뎌야 한다. 단 얼마나 걸릴지는 잊어버리고 가시오. 두 번째로 행복한 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수업 시작 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나 마음에 자신만의 벽을 쌓고 살거든요. 그 두께가 얇은지 두꺼운지, 벽돌로 만들었는지 꽃으로 만들었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벽을 쌓고 살아요. 우린 글을 써야 하니까 그 벽을 좀 허물 필요가 있거든요. 용기를 내야 쓸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 벽을 좀 허물어 볼 건데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가장 슬픈 일과 가장 행복한 일을 한 명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시작 전에 하는 말이다. 가끔은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맨 왼쪽에 앉은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같은 이유로 모여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다들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낸다. 두 번째 차례였던 분이 운을 띄웠다. 일주일 동안 가장 슬펐던 일은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요. 가장 행복했던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는 말을 건넸다. 나는 약간 당황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로 주의를 돌리려 했으나 그때 다른 수강생이 입을 열었다. 그럼 두 번째로 행복했던 일은요? 그 말을 듣자 작은 공간에 있는 모두가 웃었다. 곳곳에서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감탄사로 바뀌어 표현됐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말을 한 사람은 모인 사람 중에서 가장 어렸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것이 이유였을 수는 있겠으나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가장이라는 단어를 삶에 붙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행복과 사랑, 연민과 그리움, 분노와 이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에서 가장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기로 한다. 사랑이면 사랑이고 이별이면 이별인 것이다.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픈 이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굳이 다 나누고 싶지 않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다. 가장 행복한 일은 없을 수 있겠으나 행복한 일은 늘 있을 테니 말이다. 대나무 숲.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처럼 길었습니다. 왕은 왕관 속에 귀를 숨겨두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은 예외였습니다. 왕관을 만드는 사람이었겠죠? 당나귀 귀를 숨긴 채 어찌 그에게 맞는 왕관을 만든단 말입니까? 복두장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것을요. 그는 평생 비밀을 지켰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왕이 적절한 보수를 주었기 때문에 그쯤은 참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복두장이 죽을 때가 온 겁니다. 그는 대나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상 그 어떤 문장보다 정확하고 세상 그 어떤 바람보다 시원하게 이야기했죠.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복두장을 벌하는지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래동화였는지 그리스 신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대나무 숲은 복두장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모두 대나무 숲이 필요합니다. 털어놓을 곳이요. 내 아픔을 털어놓아도 아무도 나를 안쓰럽게 보지 않을 곳. 사랑한다고 마음껏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곳. 그리워 울어도 눈이 붙지 않는 곳 말입니다. 그것이 꼭 숲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품이어도 좋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종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예술이어도 좋고 심지어 새벽이라는 순간이어도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대나무 숲이 있습니까? 그곳에 도착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소리칠 겁니까? 예전에 읽은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가가 지인의 주례를 섰을 때 주례사에서 오늘 결혼한 두 사람 잘 헤어지십시오. 사랑하는 것만큼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 중에 누가 아파 먼저 갈 수도 있고, 사고로 먼저 갈 수도 있고, 살다가 이혼으로 헤어질 수도 있고, 어차피 둘이 살다 헤어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때 서로의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잘 헤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